성공하는 경제생활 3단원입니다. 3단원 교구는 첫 번째 직업카드가 있습니다. 총 3장이 들어있고요. 보시면 사진이랑 이렇게 직업이 쌓여있어요. 마지막에 4개는 빈 거고요. 그래서 32개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선택 광고 포스터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총 5장이 들어있습니다. 이 5장 한 세트가 들어있습니다. 음식, 의복, 여가 활용, 주택, 그리고 차량 이렇게 5장이 한 세트입니다. 이번 3단원에는 조별 활동이 없고요. 학생들이 개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네, 24쪽 학습 개요랑 학습 목표 꼭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지침서 25쪽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워크북 8페이지를 펴게 합니다. 8페이지 보면 이렇게 빈칸이 4칸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도입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선생님들이 물어보세요. 세계 여행을 간다면, 휴가를 간다면 어느 나라로 혹은 어느 도시로 몇 박 며칠 가고 싶니? 그걸 한번 써봐. 그러면 학생들이 첫 번째 네모칸에다 씁니다. 런던으로 일주일간 여행 이런 걸 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문합니다. 거기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봐라. 뭐 주스를 마시고 있거나 카누를 하거나 애들이 그런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다가 그러면 그 경비가 총 얼마가 될까? 그 경비를 한번 써봐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그 경비가, 그 여행 경비가 얼마나 될지 감을 못 잡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미리 대략 동남아나 뭐 유럽, 아이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그런 여행들의 경비가 얼마인지를 좀 미리 알아가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좋은 내용을 아이들이 했어요. 상상의 나라를 폈고 마지막 4번째 칸에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써봐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뭐 부모님한테 받을 수도 있고 뭐 아이들 엉뚱한 이야기도 합니다. 대출 받겠다는 얘기도 하고 경품 당첨, 뭐 복권 이런 얘기도 여기다 써보게 합니다. 이렇게 4가지 써보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25쪽에 보면 동그라미 4가지까지 저희가 했어요. 5번째 동그라미가 나와 있어요. 돈을 잘 관리하는 목적은 예산을 세워서 저축하고 필요한 걸 사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예산이 뭔지 또 수입, 지출, 기회비용이 뭔지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역시 우리 주요 용어 안에 간단하게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산, 수입, 지출, 기회비용까지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6쪽을 펴세요. 그렇게 하면 도입이 끝나고 이제 전개가 시작됩니다. 전개 첫 번째 활동이 바로 이 직업카드를 받는 거예요. 이 직업카드에 보면 직업이 있고 직업에 따른 총수입과 순수입이 있어요. 요걸 나눠주시기 전에 총수입이 뭐고 순수입이 뭔지 학생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저희 PPT 안내 자료에 저희가 기본적인 걸 넣어놨어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총수입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것이 순수입이다. 이걸 왜 설명하냐면 아이들이 예산을 짤 때 내 총수입으로 짜는 것이 아니라 순수입으로 예산을 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내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해서 300만 원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통장에는 200 얼마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미리 다 띄워놓으시고 학생들에게 이걸 나눠주시고 미리 다 띄워놓으시고 이걸 선생님 들고 다니시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세요. 무작위로.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무작위로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받은 직업카드를 바꾸지 못하게 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건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나눠주면 학생들에게 자기 직업에 따른 총수입과 순수입을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설명한 것들 아이들이 잘 이해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요. 워크북 9페이지에 보면 개인 예산 관리학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걸 학생들하고 함께 읽어보고 중요한 것들 우리가 앞에서 수입, 소비, 저축 이런 이야기들을 학생들과 나눴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정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활동은 예산 계획입니다. 본격적으로 예산 계획을 하게 됩니다. 워크북 10쪽에 보면 여기에 자신의 직업과 순수입을 적게 합니다. 여기 아까 받았던 직업 있죠? 미용사 그리고 순수입 265만 원을 여기다 적어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예산 항목들이 있어요. 저축, 기부금, 주거비, 교통비, 식비, 여가활용, 의복 그리고 기타 비용. 그거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추천해온 권장 비율이 있어요.
10%, 5%, 25%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학생들이 자신의 월급을 이 권장 비율에 맞게 이 항목별로 나눠보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200만 원이면 저축은 10%가 되어 있으니까 20만 원이겠죠? 20만 원 이렇게 써보게 하는 거예요. 계산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학생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권장 금액을 써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들이 직접 자기가 자신의 예산을 선택해보게 하는 거예요. 권장 비율과 상관없이. 그걸 어떻게 선택하냐면 아까 예산 선택 광고 포스터가 있었죠? 그것을 보고 선택합니다. 학생들이 권장 비율에 따라 자신의 권장 금액을 썼으면요. 두 번째는 나의 예산 금액을 쓰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예산 선택 포스터 5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교실 주변에 붙여놓습니다. 붙여놓고 학생들이 워크북과 연필을 들고 이렇게 가서 보고 결정해서 쓰는 거예요. 네, 또 다른 예로 차량, 교통수단 선택하는 걸 보면 이 포스터에 있는 걸 보고 학생들이 결정하게 되는 거죠. 난 스포츠카를 사겠다 하면 월간 비용이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 교통비에 8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죠. 여기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다니겠다 하면 월간 비용이 10만 원.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5가지의 포스터를 보고 5가지의 예산 항목을 적게 됩니다. 이 5가지 외에 저축, 기부금, 기타 비용은 여기 포스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비용을 쓰기 전에 여기 저희 지침서 27쪽 위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Pay yourself first라고 자기에게 필요한 비용을 먼저 써라 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선생님들이 보시고 예산 금액을 아이들이 예산 선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권장 비율을 계산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지침서 순서대로 먼저 권장 비율을 보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선택을 하게 하시든지 이 두 가지는 어떤 순서로 할지는 선생님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예산을 다 적고 난 다음에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예산 금액 5가지 항목이 나의 순수익을 초과한 경우가 있었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권장 비율과 내가 선택한 예산 금액 중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게 어떤 항목인지 이런 것도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면 이 활동이 끝나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학생들이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27쪽 제일 아래 보면 빨간색 동그라미 5가지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수입은 예산을 선택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이런 걸 첫 번째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선생님들이 좀 재미있게 유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한 명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다 선택했잖아요. 옷은 어떻게 할 거고 집은 어떻게 할 거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실제 생활처럼. 가령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월급으로 2명이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비용이 늘어나고 그것은 내 어떤 항목에서 조정을 해야 될까요? 이런 걸 한번 아이들에게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1명. 그 아기에 대한 육아비가 한 달에 30만 원 듭니다. 그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데 나의 월급은 오르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에 내 월급에서 어떤 부분을 조정해야 하나요? 라고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둘째가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학원비가 60만 원. 첫째가 농구를 하다가 팔이 부러졌다. 그 병원비 150만 원. 그러다가 큰애가 대학에 들어갔다. 대학 등록금 1000만 원. 유학 갔다. 1억. 이런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을 학생들이 계속 물어보세요. 그럼 학생들이 굉장히 생각할 것들이 많아지죠.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세요. 지금 이 고민을 누가 하고 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고민을 곧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한다. 그래서 예산 짜는 것이 중요하고 균형 예산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마다 가정마다 특별한 항목들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것들을 또 설명합니다. 가령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그 비용이 들어가겠죠. 특별히 스포츠를 좋아하는 가족들은 또 그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학생들과 같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긴급한 일이 생길 경우에 예산을 어디서 조정할 것인가. 갑자기 차가 고장났어요. 새 차를 구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조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학생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활동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부에 대해서 학생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기부를 하고 싶은가요? 어떤 단체에 기부하고 싶은가요? 왜 그런가요?를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보시고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기부할 수 있는 단체들을 좀 소개해 주셔서 우리가 예산 짜는 것에 기본적으로 기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입니다. 학생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월급이 가장 많은 사람, 순수입 기준으로 월급이 가장 높은 사람을 찾아보고 그러면 학생들이 말한 직업을 칠판에 적으세요. 그리고 월급이 가장 낮은 사람, 어떤 직업인지 또 칠판에 씁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체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아야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월급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것은 수업 중에 시간이 되면 활동을 하시고 아니면 학생들에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주시면 됩니다. 11쪽에 세금과 보험이 있어요. 아까 저희가 총수입과 순수입을 얘기할 때 재세공과금을 아이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학생들과 같이 읽어보거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집에 가서 읽어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짠 예산은 사실 가족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큰 범위였어요. 그래서 저희 워크북 12쪽에는 학생 수준에서 짜볼 수 있는 월간 예산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항목들과 쓰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집에 가서 현재 내가 조정해 볼 수 있는 예산 그것들 한번 짜보게 하시면 됩니다.